이런 거는 5차 중동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 안에다가 자기 드론들을 배치를 시켰어요. 사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와서 공습을 하기 전에 이란의 방공 체계를 마비시키고, 이란 핵시설이 최소 4개, 많으면 8개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나탄즈인데, 나탄즈 핵시설도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란 핵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결과를 획득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핵이랑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훔쳤어요.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끝까지 갈 거예요. 국무총리들은 이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 범죄를 하고 있다, 학살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1년 된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상황이 사실은 옥토버 7,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2023년 말이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들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5차 중동 전쟁이 더 지나요? 이런 거는 5차 중동 전쟁이죠. 사람들이 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눈치를 채거든요. 아, 이거는 4차 중동 전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5차 중동 전쟁으로 봐야 돼요. 서로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이란에서는 78명, 그중에 아이들도 있대요. 정확하게 몇 명 아이, 몇 명 여성, 몇 명 군인, 일반인, 거기에 대한 숫자가 없지만, 근데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있는 장군들 한 5명 죽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란에서 아르테시도 있어요. 아르테시 뭐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국군. 이란은 군이 2개예요. 하나는 이란 혁명 수비대, 진짜 정권에다가 성실하는 아이들만 들어가요. 근데 또 이란 정권에 별로 성실하지 않는 이란 국민들도 있잖아요. 소수민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방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니까 따로 국군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국군 위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란이랑 붙을 때는, 이란한테 해를 끼칠 때 국군으로 건들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약간 비상시에는 소수민족들을 좀 약간 반란을 해가지고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게끔 그런 좀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군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군에 있는 또 나름 잘 나간 장군 한 명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거위급 대장급 장군 지금 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핵과학자 또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핵과학자들. 이제 여기서 제가 다음에 이제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많은 규모의 피해를 주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 안에다가 자기 드론들을 배치를 시켰어요. 이란 안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와서 공습을 하기 전에 이미 이란에다가 갖다 배치했던 그 드론들이 이란 안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란의 방공 체계를 마비시키고 공격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와서 이렇게 공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피해를 끼친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공격받았던 거는 수도 타흐란, 그리고 제가 2004년대 방문했던 테브리즈, 2번째 큰 도시, 그리고 에스파한, 이란의 경주라고 해야 되나? 그 문화의 중심지예요. 에스파한 특징이 있어요. 거기 이제 나탄스 핵시설이 있어요. 이란의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핵시설이에요. 사실은 이번 공격의 이스라엘의 목표는 핵시설 플러스 이제 단도미사일들이 있는 데들을 부셔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란 말로는 그 어느 핵시설도 피해를 안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제기구에 따르자면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그거는 심각한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근데 이란 핵시설이 최소 4개, 많으면 8개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나탄즈인데, 나탄즈 핵시설도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칼을 꺼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칼을 다시 뺄 수 없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하마스랑 전쟁하다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까지 손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뭐 미국의 특별한 개입이 있지 않는 한, 뭔가 좀 약간 예상치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란의 핵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결과를 획득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국무총리 나타냐후는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당분간 우리의 일상이 마비될 것인데 그것 좀 약간 참아주시고요. 우리는 때로는 몇 주 동안 대피소들에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대중교통들을 이제 쓸 수가 없고요. 지하철이 이제 멈췄고요. 발표에 따르자면. 그리고 지하철역들이 대피소처럼 쓰이고 있대요. 왜냐면 땅 밑에 있잖아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여기 설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저도 이제 개인 영상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란이 우리가 촬영하는 이 토요일 날로부터 6일 전에 이스라엘의 핵시설들이 어디 있는지 그 이스라엘 핵이랑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훔쳤어요. 간첩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에스피오나지? 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 중동에서는 뻥까는 심해요. 와, 이란이 그 정도, 왜냐면 그동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정보전을 해요. 근데 뭐 이란도 나름 좀 약간 점수로 딴 것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장관을 꼬신 거 있어요. 그 장관이 지금 나이지리아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헤즈볼라한테 그 이스라엘 군에 대한 정보를 갖다 줬던 이스라엘 군이 이제 재판 중이었는데 감옥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나름 이란도 점수를 따긴 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앞서 있어요. 이란에다가. 근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이란 입장에서. 저는 뭐 심리전을 하려고 그 말을 했는데 며칠 지나가니까 국제핵기구에서 라파엘 그로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란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서류들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가 말을 했어요. 우리한테 이런 내용의 서류들이 있다. 일부를 얘기했어요. 이제 그걸 들었던 핵기구 사무총장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 그러면 이거는 찐인데? 그래서 그 중동이랑 관련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글들이 읽었거든요. 다들 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며칠 안에 공격하지 않는다면 몇 년 동안 공격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걸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란이 지금 미국, 이란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핵 협상이 잘 안 되면 공격하려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서 공격하면 이란 다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란이 어디에다가 반격을 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작전을 세워야 돼요. 왜냐면 거기 있다고 해서 그럼 거기 때리죠. 이거는 군부 아니에요. 이건 좀 약간 전략 전술을 짜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빨리 그 핵시설들을 자리를 바꾸거나 어느 정도 좀 약간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란한테 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이란한테 그 시간을 주기 싫으면 이란이 공격 전략을 짜기 전에는 선제 공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봤었는데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조만간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으면 당분간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없을 거다라는 영상을 찍었고 다음 자막 처리하다가 이스라엘이 공격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 이유인데 이미 이스라엘이 옥토버 7 하마스의 그 공격 이후로부터 중동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나라들을 손봐주겠다고 마음 다진 상황이었고 도미노 에펙트처럼 다 하나씩 날아갔어요. 일단 어디 날아갔어요? 가자, 하마스. 다음은 레바논 헤즈볼라.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가 날아갔기 때문에 지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리아에 있는 아사드 정권도 날아갔죠. 시리아에 있는 아사드 정권이 날아갔으면 그러면 이제 레바논에다가 이란으로부터 지원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을 이제 손봐도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걱정했던 거 뭐냐면 이란을 손봐주면 북방에서는 헤즈볼라, 남방에서는 하마스는 동시에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좀 약간 시기에 적절하게 일단은 이 문어의 발들을 자르면 다음에 문어의 머리를 때릴 수 있다는 전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략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필 지금이냐? 미국이 그걸 좀 약간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미국 보기에는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를 제거하는 거는 어차피 무장 단체이니까 뭐 나름 큰 임팩트가 없어. 근데 나라랑 인구가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이란 인구는. 그래서 땅도 너무 커요. 지금 여기를 때리면 여기 있는 인구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이란에 문제가 없어요. 자급자족 나라예요. 여기는.
그리고 돈 문제도 없어요. 석유를 어차피 경제세에 따라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팔거든요. 근데 헤즈볼라하고 하마스처럼 빠른 시일 안에는 이란이 날아가지 못할 거. 그리고 또 사실 미국의 실험도 있어요. 무슨 실험이냐? 79년 때는 이란이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변신됐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젊은 학생들이 가서 미국 대사관을 공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외교관들을 거의 400일 넘게 인질로 잡았어요. 그럼 그때 미국이 몇 번 군사 작전했는데도 이제 빼지 못했어요, 그분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중동에 있는 자기 대리인, 물론 그 이후로는 싸웠지만 그 당시엔 사이가 좋았어요. 누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 사담 후세인의 그 군부는 그 당시에는 진짜 세계적인 군부였어요. 사람도 많고 미사일도 많고. 근데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란에 들어가서 코가 다치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가서 육지로 공격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 안에 있는 핵시설들하고 단도미사일들이 있는 그 공장들을 없애버리는 건데, 이란이 또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반격의 정도에 따라 이란에다가 지상 투입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 건지. 왜냐면 이란이 지금 자기 받고 있는 공격만큼도 반격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지, 미국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한테 지원을 할 것인지. 왜냐면 중동에서 제일 큰 군대가 누구 건지 아세요? 미국 거에 6만 명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합치면 6만 명 넘어요. 그리고 다 이란 코앞에 있어요.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하면 그 수많은 미군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때릴 때 잘 때리지 못한 이유는 아이론돔 있잖아요. 아니면 나라예요. 근데 미군들이 뭐 1,000명, 2,000명, 5,000명 이렇게 띄엄띄엄띄엄띄엄띄엄 중동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었던 방공 체계하고 5,000명, 1,000명, 500명의 그 미군들이 갖고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적당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는 우리는 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끝까지 갈 거예요. 이번 공습이 있기 전에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핵 협상이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언론으로 보면 미국에 대한 불만, 배신감이 너무 이스라엘 언론에서 드러났거든요. 미국이 진짜 동맹국 맞아? 왜 이란이랑 이렇게 핵 협상을 하냐? 그래서 미국도 야, 니네 좀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란까지도 지금.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싫어한 거지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란 사람들 대화하시면 그 티나거든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서 우리를 싫어하냐? 이런 입장이에요, 이란 사람들은. 이게 북한, 중국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이란 사회도 이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 좀 약간 억압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처럼 자기 국민을 해외에 보내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그 이란에서 외국인들이 살고 뭐 무역하고, 그런 면에서는 중국보다도 오픈마인드 사회이거든요, 이란이. 그래서 이제 나름 잘 되고 있었는데, 5차 핵 협상 때는 미국이 갑자기 너는 아예 우라늄 건영축 하지 마. 너 원자력에다가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줄 거지. 니 하지 마. 이거 나오니까 이란은 갑자기 잠깐만, 너네가 건영중 비율을 3.7%로 낮추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왜 아예 손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냉전 간섭인데,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좀 만나보자고 해서 원래 내일, 일요일 오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안 만나기로. 모든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이 핵 농축을 하고 싶은 건가요? 핵 농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농축을 하는 것으로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핵 농축뿐만 아니고 단도미사일들까지 없애라. 미사일까지 개발하지 마라.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뭔가를 줘야 돼요.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냥 뭐 팝콘 먹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 중동 국가들의 대다수가 이란 대 이스라엘 대 싫어해요. 왜냐면 이란이 자꾸 와서 자기 시아파를 터뜨리려고 하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고 뭐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는 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200만 명 아랍 무슬림을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좀 약간 구석구석에서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의 자존심이 짓밟은 모습들, 발언들, 행동들을 하니까 미국이 두려워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랍 사람들도 이란을 꼴보기 싫은 만큼 이스라엘도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면 좋죠.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네타냐후의 입지는 어떤가요? 갔다 왔다 해요. 한 며칠인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 또 나테냐후를 실각시키려고 국회에서 투표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하레디 정당이 장성할 거라고 약속을 받았다는 소리 있는데 그 4명 국회의원이 투표 안 하니까 다시 61표로 고고 진행하자고 결과가 나왔어요. 61명 그 120석이거든요. 61표 받으면 끝이에요. 일단 이스라엘이 이제 진보가 없어졌어요. 거의 안 남았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진보 세력이 건국시켰지만 지금 사라졌거든요. 거의. 이스라엘은 중도 우파냐 그냥 우파냐 아니면 극단적인 우파냐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중도 우파는 우리는 너무 많이 이렇게 전쟁을 대놓고 하고 이제 가자에서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데 우리는 앞으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변 국가들이랑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가. 하마스랑 싸우는 건 오케이인데 대놓고 부호품으로 가는 곳을 막아주고 거기서 사람들 그냥 굶게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유태인 정통에도 없어요. 어느 정도라면 전직 국무총리 나타냐후 자리에 있었던 본인도 군인이었던 전직 국무총리들은 이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 범죄를 하고 있다. 학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냐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약간 흔들리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뭐냐면 하마스가 가지고 갔던 인질들 있잖아요. 이 인질들이 신경 안 쓰는 그 모습? 왜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야 하마스 이제 거의 죽었는데 그리고 조금만 협상하면 가자 지구를 지네들 알아서 졸사하겠대. 왜냐면 소환 지구에 팔레스타인 또 가자 지구하고 소환 지구이거든요. 소환 지구에 있는 피에로는 그 사람들도 하마스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이 단계에서는 그냥 협상을 하고 인질들을 받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거기서 빼면 되는데 끝까지 전쟁하고 왠지 거기 가자 시민들 지치게 만들고 딴 나라에다가 이렇게 보내버리려고 하는 이 행동이 너무나 성과가 없어 보여요. 중도 우파의 말이 뭐냐면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가자 주민들을 우리가 하마스를 때린다는 그 틀 안에서 그 사람들을 굶 죽게 만들고 구호품을 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냥 매일매일 100명이 죽는데 그 중에서 1명, 2명 많으면 10명이 하마스 대원이겠지. 아이가 기본적으로 뭐 10명 단으로 죽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모습 아니니까 그냥 하마스를 협상으로 빼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보기에는 나타냐후 정부가 가자 주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겁을 주고 그 200만 명 사람이 지가 알아서 가자 지구를 떠나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학살인지 아닌지는 물음표인데 인종 학살인지 아닌지 물음표인데 학술적인 용어인데 근데 ethnic cleansing 인종 정서로 보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전직 군인이나 국무총리도 이거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200명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는 거의 좀 약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상한 일이 터졌어요. 이거 한국 언론에서 안 나왔는데 나타냐후 정부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대원들을 죽이라고 거기 다른 용병들을 만들었어요. 가자 사람들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누구냐? 예전에 그 옥토버 세븐이 일어나기 전에 하마스가 이 사람들은 IS의 앞잡이다. IS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숙청하려고 했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국방부 장관도 했고 아마 외교부 장관도 했던 리베르만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타lia 너네 가자 지구에서 IS 애들한테 무기 주는 거 맞아?
무기 줬다면 몇 명한테 무기를 줬고 누구누구한테 줬어 얘기해 주라. 부정을 안 했어요,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하마스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일부 용병들한테 무기 주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것도 전쟁 범죄이거든요. 정부가 이제 하마스한테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하마스보다 더 매운맛 사람들한테 하마스를 없애버리니까 무기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내일 모레 하마스가 하는 옥토버 7보다 더 끔찍한 공격을 안 할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 지지가 갔다 왔대요. 왜냐면 전쟁을 잘하면 지지가 올라가고 또 이런 사건들이 폭로가 되면 지지가 날아가고 몇 달 전에도 카타르로부터 비리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 나타냐에서 이제 카타르가 원래 하마스를 챙겨주는 나라잖아요. 근데 카타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됐어요. 나타냐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이나 사법부 출석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네타냐후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경한 것보다는 나타냐 보기에는 언젠가 전쟁을 할 건데 늦춰지면 우리한테 유리하진 않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찍 하자. 일찍 하고 이제 족들을 제대로 좀 약간 제거하자. 이건데 근데 가자 지구에 있었던 이런 좀 약간 비인간적인 그 장면들이 나타냐후보다는 제 보기엔 나타냐후 내각에 있었던 장관들 때문이에요. 왜냐면 나타냐후가 이 전쟁을 유지하려면 내각이 유지해야 되는데 내각에 있는 투명 장관이 구호품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린 내각을 깨겠다. 그래서 그 투명 장관한테는 제 알기로는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캐나다가 경제 제재를 내렸어요. 그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프랑스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재산이 있다면 압류당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중동 순방하면서 이스라엘을 패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람들 얘기를 안 하는데 제 보기에는 트럼프는 속으로 나타내야 대한 티끝이 있어요. 왜냐면 지난 선거 때 트럼프 보기에는 바이든이 선거를 훔친 거예요. 그건 부정선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됐는데 바이든한테 제일 먼저 축하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나타냐후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그때 썼어요. 내가 그렇게 들어주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탁들을 다 들어줬는데 나타냐후 나한테 감사하다는 걸로 바이든한테 제일 먼저 축하 메시지를 한다고? 이거 잊지 않을게요. 이제 아시다시피 저폭 사회에서는 티끌띠라는 거 있거든요.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폭격 전에 이란의 경제 상황은 어땠나요? 이란의 경제 상황은 몇십 년 전부터는 똑같아요. 경제 제재를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란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단말기들을 가지고 오고, 거길로 카드를 긋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은행들한테는 10% 때로는 10% 이제 수수료를 주고 콜로 먹고 살아요. 외국인이 가면 카드를 못 쓰지 않으면 다 미국 회사이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이란 국민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란 국민들은 다양해요. 이란에서는 소수민족들 중에서 시아파가 아닌 애들은 일단 이란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소수민족이고 시아파가 아닌다면 이란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고 이란 항상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비상시에는 그 사람들이 독립하거나 아니면 난장판으로 할 거예요. 근데 시아파이고 소수민족이다. 그 사람들 다 반반이고 그리고 이란이랑 같은 민족이다. 페르시아족이다. 그 사람들 세속주의자인가 아니면 종교 시민정파다가 달라요. 근데 항상 좀 약간 제가 한국 언론에서 그걸 많이 봤는데 서양 언론에서는 자꾸 이란의 그 반정부 세력의 말을 많이 전달하거든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 반정부 인사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사람들 저한테 튀르키예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나의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나는 튀르키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약간 오염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읽기 싫어도 정부에서 나왔던 글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 정부한테 찍히고 해외에 나가서 반정부 활동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은 이란의 그림인데 그걸 서양이 너무 많이 서양 언론이 그걸 너무 많이 보도하다 보니까 왠지 이란을 툭 치면 정권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식으로 보여주는데 이란 사람들의 그 민족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 이란 사람이에요. 세속주의자예요. 그리고 이란인이 신정 제재가 나 꼴보기 싫어. 오케이.
근데 또 외세가 와서 이걸 무너뜨리는 것도 싫어해요. 나는 페르시아족인데 어떻게 오랑캐들이 와서 나의 나라에 군사 개입을 하냐. 이거는 이제 제일 뚜렷하게 우리가 봤던 거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라크가 전쟁 끝날 줄 알았어. 다들 진짜 이란 남부가 이라크한테 넘어갈 줄 알았어. 우리가 그때는. 아빠 말로는. 왜냐면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빠도 군부에 있었어요. 그때 제 아빠가. 근데 아랍 애들이 와서 이란의 남쪽 영토를 모고 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신정 제재니 뭐니 일단은 조고이다 해가지고 사담을 그 군부로 전수시켰어요. 서양 언론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잘못된 내용보다는 반정부 활동을 했던 이란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보도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마치 이란의 현실처럼 해요. 이란에서는 신정 제재의 행정 방식에 대한 불만들 많아요. 근데 신정 제재에 대한 불만이 크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란 사회가 누적된 사회예요. 왕이 있을 때도 거의 반 정도의 신정 제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이란에서는 1500년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어요. 1500 얼마인데 샤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원래 정교인이거든요.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권을 잡았어요. 이란에서. 그리고 이란을 다시 재동결시켰거든요. 그 사람이 정교인인데도 정권을 잡아서 전쟁도 너무 잘했던 사람이었고 뭐 자신을 메시아라고 착각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란이 어떤 사회가 됐냐면 왕이 자기 권력을 신학자들과 나눠줬던 사회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거 뭐냐면 19세기 말에 이란 왕이 담배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뭐 무슨 영국한테 특권을 주면서 돈을 좀 약간 끌어당기려고 했었는데 그때 신학자들이 이거는 외세 개입인데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왕의 세금 법안에 대한 반대의 법령을 냈어요. 신학자가. 이거는 이런 건 안 돼. 이거 하라며. 그래서 왕의 자기 마누라도 담배 안 피웠어. 원래 필 사람인데. 신학자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왕이 자기 법령을 취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오래전부터는 신학자 사회예요. 500년 전부터. 지금 신학자들을 왕을 쫓아내는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란에서 정권의 행정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근데 정권의 본질에 대한 반감이 있는가? 제 보기에는 지금 이란에서 진짜로 이건 여러 이란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투표한다. 국민 투표. 이 지금 현재 있는 신정 체제를 조금 개선하고 조금 바꿔서 근데 그 신정 체제 그대로 한다 안 한다. 제 보기에는 65% 70% 장성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란이 그냥 다 하라는 대비를 아니에요. 땅이 너무 크고 지방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따르고 있는 신학자를 눈치 보고 살거든요. 미국인이 뭐니 신경 안 써요. 그냥 신학자의 말을 듣고 살아요. 이란이 사실은 이슬람 문명에서는 신학자들에다가 엄청나게 의존하는 아마 유일한 사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란은 다른 무슬림들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2024년에 새로 뽑힌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그 대통령이 운이 진짜 나쁘네. 이럴 때 대통령 됐으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온건파예요. 서양에서 온건파라고 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코란 전체를 외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제르바이잔을 갔는데 거기 아제르바이잔 말로 그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고 국회의원들이랑 대화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제리 쪽이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사실은 소수민족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거는 그러긴 한데 그리고 쿠르드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쿠르드 말 다 잘해요. 사실은 그 어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당선됐었으면 사회를 통합하고 나라를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진짜 신의 한 수의 대통령인데 근데 지금은 이분이 원래 좀 약간 서양이란 협상하고 경제 제재들을 좀 약간 불어주고 좀 뭘 하려고 했는데 전쟁 시기에 뽑혔기 때문에 그 운이 진짜 나쁜 대통령이죠. 이분이 없었고 진짜 강경파 사람이 있었다. 제 보기에는 이란의 반격들이 더 셀 거예요.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힘이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도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이란에서 대통령 말고도 그분을 이렇게 좀 약간 눈치를 채고 하는 거라 이분 덕분에 그냥 이란은 조금 더 숨마시지 근데 너무 조금이죠. 많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란 국군까지 노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냐면 사람들이 중동 언론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렸어요. RTC를 왜 건들렸지? 항상 이란 혁명 수비대를 건들렸는데. 뭐 물론 이제 국군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혁명 수비대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장군이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국군을 공격한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 국군에 들어가 있었던 소수민족 군인들도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이번에 진짜로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서 일단은 나의 군사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먹었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진짜 특별한 뭔가 없으면, 특별한 뭔가 계기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에서 했듯이 이란에서도 그 모든 핵시설들을 파괴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갈을 꺼냈어요. 중간에 멈출까? 특별한 뭔가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제 보기에는 전쟁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물음표예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봉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제 보기에는 핵심이 미국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한테 도와줄 것인지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진짜 이란이 예상하는 그 수위보다 더 많이 도와준다? 그러면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이란 기지들이 날아가요. 왜냐면 카타르나 아니면 사우디에 있는 미국 기지를 때리면 카타르하고 사우디랑 관계가 흔들릴 건데, 근데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좀 신경 안 쓰거든요, 이란이. 그래서 미군들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위험에 빠지겠죠, 중동에 있는 거. 아니면 바흐레인에 있는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 우리 보기엔 끝났는데 이스라엘이 끝내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의견들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전쟁이 끝난 거 아니야? 왜 아직도 마무리 안 하냐? 근데 일부는 야야 이미 시작했으면 그 200만 명 가자애를 거기서 빼자, 딴 데로 보내자. 근데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한 100명, 2,000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가자 지구 사람을 뭐 무슬림 국가들하고 소형 국가들한테 이렇게 뿌릴 수가 있는데 200만 명 사람을 한꺼번에. 그리고 서양의 입지도 달라졌어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양에 있는 아이들이, 물론 또 무슬림 아이들 몇 명 있었는데 근데 지도자는 스웨덴 여자였어요. 조그마한 배에다가 100kg 정도 밀을 넣어가지고 가자 지구에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이 그 배를 잡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에다가 보냈거든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아니면 이집트를 동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호품이 안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빡쳐가지고 제가 구호품들을 다 들어서 이집트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집트 군이 막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세계의 여론도 이스라엘이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또 국제전쟁재판소에서 나타냐후 체포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국제전쟁재판소랑 합의한 나라에 나타냐후 가면 나타냐후 체포해야 돼요. 그래서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나는 이 물에다가 발을 담궜다면 뭔가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럼 손해예요. 기자님이 보셨을 때 전쟁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이미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로 난리잖아요. 우리 지금 앞에 있어요. 그 나타냐후 본인이 얘기했지만 우리 몇 주 동안 대피소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좀 참으세요. 몇 주 동안 대피소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전쟁이 너무 커지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중동이 난리예요. 근데 중동이 난리라는 말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난리지 두바이는 아직도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두바이한테 무슨 홍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얘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왠지 중동 전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위험한 나라들도 많아요. 둘이 싸우지 뭐 예를 들면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하면 한국이 위험해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 나라들이 싸울 때는 어디가 싸운지를 보시고 나머지 나라들에 편하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하셔야 된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슬 램프 아니고 알파고의 지식 램프도 부탁드릴게요.